2000년 9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유암동.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토요일 저녁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름은 배진여. 나이 22살의 미용 강사였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미용 학원에서도 모범적인 강사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그녀는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던 젊은 청춘 중 하나였다. 그날 저녁 배진영은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후 홀로 귀가 중이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나눈 통화에서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고 친구와 가족은 불안감에 휩싸인 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청주시 외곽 공터에서 배진영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녀의 시신은 덤프트럭 아래에 유기되어 있었고 신체 일부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옷은 벗겨진 채였고 정황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수사는 즉시 본격적으로 전환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투입되어 부검이 이루어졌고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이물질, 시신 주변의 족적, 트럭의 위치 등 다양한 증거가 분석되었지만 명확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경찰은 배진영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당시 그녀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도 용의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그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수사망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장 주변을 지나다닌 수상한 차량, 과거 청주에서 발생한 유사유사 사건들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우발적인 범죄 가능성을 우선시했지만 범행의 정황은 계획성과 특정한 목적이 담긴 잔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있던 위치, 그리고 발견된 장소 사이의 거리와 시간, 당시 청주시 내 성범죄 전과자들의 동선이 꼼꼼히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누구도 범인이라 단정지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점차 이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유가족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의 나날이었다. 딸의 무참한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왜 그녀였을까? 왜 그렇게까지 잔인했는가? 범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2019년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재조명되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과거 청주에서 발생했던 여성 대상 강간 및 살인 사건들과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발생한 안남기의 범죄와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닮아 있었다. 안남기는 당시에도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프로그램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방식, 범행 지역 등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했다. 안남기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신이 발견된 장소 간의 거리, 범인의 이동 경로, 범행 후 시신을 덤프트럭이나 폐건물 근처에 유기하는 패턴 등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안남기의 수법은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공격한 뒤 제압하고 의식을 잃게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하고 유기하는 일련의 흐름을 반복하는 형태였다. 이는 배진영 사건의 상황과 유사했다. 물론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나 CCTV 설치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미흡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분명 존재했다. 방송 이후 청주 미용 강사 살해 사건은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시민들은 당시 수사의 미흡함과 사건의 잔혹성에 분노했고 온라인상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피해자의 지인들은 진영이는 그런 대접을 받을 아이가 아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녀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가족을 아꼈던 딸이었다. 수사기관도 방송 이후 다시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다.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 중 일부는 현대의 기술로 재분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일부 유전자 정보가 확보되었으나 현존하는 용의자들의 데이터베이스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범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아직 전과가 없을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여성의 죽음을 넘어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의 상징이 되었다. 수사기관의 한계,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시금 지적되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유가족의 집요한 관심과 끈질긴 요구가 사회를 움직이게 한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배진영의 어머니는 여전히 매년 그녀의 생일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조용히 기도한다. 그 기도는 단 하나다. 진영이의 억울함이 풀리게 해주세요. 그녀는 말한다. 아직도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고. 아직도 엄마 나 다녀왔어라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2020년대에 들어서며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강화하고 미제 사건 전용 DNA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 미용 강사 살해 사건 역시 그 목록에 올라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건은 지금도 청주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무대는 조용한 도시, 피해자는 평범한 청춘, 범인은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이다. 어쩌면 그는 이 글을,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으면 한다. 괴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실화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